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에러입니다. 성덕수 교수님과 제10판 신민법 강의 제2회독 626페이지 제2절 소유권 시작하겠습니다. 삼마에러 TV 7차 추천 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2절 소유권 제1관 서설 로마자 1번의 소유권의 의의와 성질 1번의 의의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2번의 법적 성질 양가 1번 관념성 소유권은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할 수, 여기가 방점을 찍어야죠. 이번에 전면성 소유권은 물건이 가지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3번의 혼일성 소유권은 여러 권능이 단순히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권능의 원천이 되는 포괄적인 권리이다. 4번의 탄력성 소유권은 제한 물건의 제한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그 권능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지만 627페이지 그 제한이 소멸하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양가로의 항구성 소유권은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이 영원히 존재하며 소멸시에도 걸리지 않는다. 양가 6번의 대물성, 지배성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의 하나와 권리 외에는 소유권을 성립하지 않는다. 로마자 2번의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1번의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여기서 사용수익이란 물건이 가지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물건을 물질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처분은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인데 처분에는 물건의 소비, 변형, 개조와 같은 사실적 처분과 양도, 반복 설정 등의 법률적인 처분이 있다. 소유자는 그의 권능을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소유권의 제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로가 소유권은 외계 물자의 배타적 지배를 규율하는 기본적 법질서에서 그 기초를 이루는 권리로서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관한 법률관계는 이해 당사자들이 이를 쉽사리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행하여져야 한다. 그런데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 수익의 권능이 소유자에 의하여 대세적으로 유용하게 포기될 수 있다면 이는 결국 처분 권능만이 남은 민법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으로 객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이 소유권을 핵심으로 하여 구축된 물권법의 체계를 현저히 교란하게 된다. 종전의 재판례 중에서 타인의 토지를 도로 등으로 무단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소유자가 그 사용 이득을 반환을 사후적으로 청구하는 사안에서 이른바 공평을 이념적으로 한다는 부당이득법상의 구제에 관련하여 그 청구를 부인하면서 소유자의 사용 수익권 등의 예를 든 예가 없지 않다. 그러나 그 당부는 변론으로 하고 그 논리는 소유권의 내용에 장래를 향하게 원만하게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원초적 구제수단인 소유물 반환 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무관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그 소유권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를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유권이나 그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소의 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 수익권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포기한 것도 이해하더라도 그 판단에는 추궁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628페이지 소의인 등의 이와 같은 그 사용 수익권을 채권적으로 포기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피고의 사용 수익을 일시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대차의 계약관계가 다름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용대주의 소유인 등은 계약관계의 해지 내지 그 종료를 내세워 이 사건 토지의 반환 및 그 원상 회복으로서의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 수익권의 채권적 포기를 이유로 이 사건 청구들이 배척되면 그 포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구적인 것이어야 한다. 양가를 위해 토지 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와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용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토지 소유자는 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의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도로,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의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를 효과적인 사용 수익을 위하여 당의 토지가 기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양가로 디귿 민법 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의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자가 채권적으로 그 상대방에 대하여 사용 수익의 권능을 포기하거나 사용 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 이외에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배타적인 사용 수익의 권능이 소유자에게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물권 법정 규율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소유자 어른 상대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토지임을 이유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원심 판결에 법률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양가로 리을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이어서 소유자가 제3자와의 채권관계에서 소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의 권능을 포기하거나 사용 수익권의 행사에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넘어 이를 대대적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새로운 물건을 창설한 것과 다름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으로 무상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 이용 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도 이는 근반응이나 심용보호 등 심리성질의 원칙상 그 기존의 이용 상태가 유지되는 한 토지 소유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배타적 점유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는 소유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로써 629페이지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 수익권 자체가 내세적 확장적으로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후 토지 이용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그와 같은 사정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다시 사용 수익권 등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그러한 사정명령 인지 여부는 당의 토지의 위치와 물리적 성상,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의 토지와 다른 토지와의 관계, 토지 이용 상태가 바뀐 경위 등 종전, 이용 상태와 동일성 여부 등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양가로 미음, 소유자가 제3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 증여, 교환, 기타의 채권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에 의하여서는 자신의 소유권에 어떠한 물권적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서 그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소유물을 여전히 유효하게 달리 처분할 수 있고, 또한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물에 대한 방해 등을 배제할 수 있는 민법 제213조, 214조의 물권적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소유자는 제3자에게 그 물건을 제3자의 소유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유효하게 수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이른바 처분수권의 경우에도 그 수권을 기하여 행하여진 제3자의 처분행위가 대세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제한받게 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제3자의 처분이 실제로 유효하게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유자는 처분수권이 제3자에게 행하여졌다는 것만으로 그가 원래 가지는 처분 권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는 처분 권한을 수여받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처분수권의 원인이 된 채권적 계약관계 등에 기하여 채권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변론도 하고, 자신의 소유물을 여전히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고, 또한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물에 대한 방해 등을 배제할 수 있는 민법 제213조, 214조의 물권적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번에 소유권의 제한, 양가를 번에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유재산권, 특히 소유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이 이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고 이 원칙에 힘입어 근대 초기에는 소유권에 대한 제약이 적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자본주의의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자 이 원칙 및 소유권에 대한 제약이 많이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민법에 있어서도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기본 원리이긴 하나 그 원칙과 소유권에 대한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이러한 제약은 무엇보다도 특별법 제정의 방법으로 현실화되는 일이 많다. 양가로 이번에 소유권 제한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나 여기에는 주요한 것만 들어보기로 한다. (630페이지) 방가로 이번에 민법상의 제한으로는 양가로가 상린관계에 의한 제한, 양가로는 권리남용 금지에 있는 소유권의 행사에 의한 제한, 방가로 이번에 특별법에 의한 제한, 양가로가 소유권의 제한, 농기를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할 수 있으며 일정한 면은 농기를 소유할 수 있되 그 상한이 정해져 있다. 양가로가 취득 또는 처분에 대한 농지 취득에는 농지 소지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 발급하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 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권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학교법원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통사찰의 재산의 처분에는 문화부 장관의 허가를 있어야 한다. 양가로다 소유권을 박탈, 공용징수에 의하여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매우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일단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